떠오르는 태양 앞에 자유롭게 펄럭이는 태극기들. 100여 년 전 태극기는 그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되는 존재였죠. 일제에 의해 찢기고 밟히고 불에 태워지고 우리의 역사가 곧 태극기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우리의 운명 공동체 태극기를 만나러 출발해 봅니다. 미국 애틀란타의 한적한 주택가. 저는 199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이병건입니다. 한국에 살 때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외국에 나오면 내가 먹고 자라고 산 것은 모두 한국적인 한국인이구나. 미국에 살면서 항상 그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수집하는 게 참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근 씨는 한국에선 보기 힘든 독특한 태극기들을 참 많이 모았는데요. 미국에 이민 온 지 30년. 그 사이 수집한 태극기가 1000점이 넘습니다. 인형, 서적, 엽서. 태극기 형태가 참 다채롭죠? 그중에서 이병근 씨가 처음 호기심을 느끼고 수집을 시작하게 만든 태극기. 바로 이겁니다.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카드. 뒤집으면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가 그 제국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가를 통해서 그 일반인들한테 전 세계적인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홍보하고 그러므로도 자기네들 상품도 더 많이 파는 그런 효과를 가졌었죠. 담배, 카카오 등등 아이들이 캐릭터 카드 모으듯이 당시에는 만국기 카드를 모았는데요. 그중에 태극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우리 태극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당시로 거슬러 갑니다. 해상 국가들의 깃발. 이 책에는 최초로 추정되는 태극기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특이한 건 내셔널 플래그, 즉 국기라는 명칭 대신 선박기라는 의미의 N사인으로 표기된 것. 책의 발행 연도는 1882년입니다. 무역을 배로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항구에 배가 들어왔을 때 그 배가 어느 나라의 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해상국가의 깃발책은 각 항구에서 해관원들이 참고하도록 만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국제적인 무역항이지만 인천항은 1882년 당시엔 서양에 처음 문을 연 항구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새로운 무역항을 찾아 온 바다를 누비고 다니던 그 시절,
미 해군성 소속의 스와타라호가 조선의 제물포까지 들어옵니다. 아마 그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라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사정도 조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 국교 수립에 그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조약은 조선의 국제 외교 무대 데뷔와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대조선국과 미 합중국은 우호 관계를 두터이 하여 피차 인민을 돌보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조관을 체결한다. 양국이 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국기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 정부에는 국기가 없었어요. 1882년 5월 22일 미국 대표 로버트 슈펠트, 조선 대표 신헌이 만났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을 위해 조선은 처음으로 국기라는 걸 만들어야 했는데 과연 어떤 디자인이었을까요? 그 힌트를 갖고 있는 사람, 바로 미국 측 대표 로버트 슈펠트입니다. 미 해군 군함을 타고 전 세계를 누볐던 슈펠트 제독. 그가 남긴 기록들이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슈펠트 문서는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자료. 그중 24번 문서 상자에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 갔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그 박스를, 문서 박스를 이제 차례차례로 받아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찾던 태극기 여기 있습니다. 아니 문서 사이에 태극기 디자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나를 반기는 듯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전혀 상상, 그걸 찾으러 간 것도 아니죠. 근데 뜻밖에도 이 태극기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슈펠트가 태극기를 보고 그려간 것이라 추측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의 태극기 도안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가설은 슈펠트가 미 해군성에 태극기 도안을 전달했다는 것. 일리가 있는 것이 두 개의 태극기 그림이 똑같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는 박영효 태극기를 최초로 알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자료의 한계로 지금 그걸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국가의 상징 중에 제1번인데 이거의 그 제작 경위하고 도안의 의미,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전문가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직 더 연구해야 할 것들이 남았지만 나태극기는 조미조약 덕분에 세상에 나왔고 조선의 공식 국기로 제정됐습니다. 전하, 국기를 이미 제정하였으니 팔도와 사도에 행위하여 다 알고 사용토록 하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윤허하노라. 보이시나요? 나태극기가 정식 국기가 된 겁니다. 통일기무아문이 이제 외교부 역할을 하는데 그 외교부가 국기를 제작을 해서 한국이 주재하는 외교관뿐만 아니고 다른 각국에도 다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 독립국가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영국 문서 보관소에 있는 내 모습과 슈벨트 문서 속 내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를 반전시키면 건곤감리 위치가 똑같아집니다. 혹시 영국과 미국 중 한 나라가 앞뒤를 헷갈린 게 아닐까요?
깃대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도 굉장히 다르고 태극의 모양도 상당히 다르고 해서 왜 이렇게 다를까가 저도 고민이었는데 태극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태극이라는 것의 의미, 괴라는 것의 의미는 이미 조선시대에 있었던 성리학을 알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일종의 상식 같은 거여서